그래서 제가 사진 후기를 먼저 찍으신 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좋은 혜택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대행 시작한 지가 한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제가 앞단에 제가 했었던 일들을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요, 한 온라인 쇼핑몰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이 보이듯이 이제 액세서리 쇼핑몰을 제가 했었거든요. 액세서리 쇼핑몰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이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일을 했어가지고, 제가 자신이 있어서 한번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액세서리도 진짜 많이 사고, 카메라도 사고, 조명도 사고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돈이 안 돼서 이거 그만두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쇼핑몰을 또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구두 쇼핑몰 하면서 이때는 제가 물건 직접 뛴 게 아니고 아시는 분이 이제 매장을 하셔가지고 그때 매장 하시면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만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이즈가 이제 문제였던 거죠. 사이즈가 신발 사이즈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온라인에서 이제 사진 찍어놓고 이제 판매가 되면은 그 형님이 이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계속 또 팔면 또 사이즈가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쇼핑몰, 구두 쇼핑몰도 하다가 이제 좀 안 되게 됐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다시 넘어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아동복 매장을 이제 시작했었는데요. 아동복 매장도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뒤에 이제 창고에서 이제 까대기라고 엄청 많이 또 해야 되고 일이 오픈하고 뭐 이게 퇴근 시간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한 쉬는 날도 없이 진짜 한 12시간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했던 일이 이제 음식점을 차리려다가 돈이 없다 보니까 푸드트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푸드트럭을 했는데 이 푸드트럭이 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었고 저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노점으로 했었거든요. 노점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쫓기게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돈은 되긴 됐었어요. 돈이 돼가지고 좀 벌었었는데 자꾸 이 자리를 못 잡고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이제 못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일을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삽질을 해야지만 돈이 생기는 일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제 몸이 너무 이제 고달팠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하던 일을 이제 찾으려고 하다가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일을 했었는데 지금 구매 대행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구매 대행 시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좀 많이 좀 행복해요, 마음이. 제가 그전에는 너무 힘들게 제가 일을 했어야만 돈을 벌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뭐 자고 일어나면은 주문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도 몇 번씩 다녔었고 뭐 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도 좀 많이 읽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를 요즘에 좀 많이 중요시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이 구매 대행을 정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일을 제가 안 했다면 아마 계속 힘들게 몸으로 뛰면서 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고 골병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맨날 일을 해봐야 몸이, 저희는 나이를 계속 먹잖아요. 나이를 먹는데 돈은 솔직히 많이 못 벌고 몸만 이렇게 골병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하고 위탁 판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혹시 위탁 판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위탁 판매는 뭐 아시겠지만 이런 도매몰이에요. 도매품, 뭐 오너클랩, 뭐 도매토피아 외에 뭐 다수 도매몰이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소자본으로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이제 하시는데 재고도 없고 부담도 없지만 마진도 없어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괜히 이걸 시작을 하셨다가 시간 낭비만 하시고 이게 솔직히 도매몰하고 제조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아무리 해봐야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거는 거는 나중에 뭐 하실 생각이 만약에 있으셨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매 대행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말 그대로 대신 이제 구매해 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따지면 중개업이 되는 거죠. 중개업이 돼서 제가 소비자가 저한테 원하는 상품을 대신 사드리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갖는 겁니다. 요즘 아직까지도 뭐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 아직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신용카드 하나 들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카드 긁고 이렇게만 사시고 뭐 해외 사이트에서 싸게 뭐 파는 건 알지만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타겟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저희는 이제 저희 이 구매 대행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구매 대행이 이제 종류가 있어요. 구매 대행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물건을 이제 해외로 보내는 거,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뭐 중국 쪽으로 이제 그쪽 셀러가 돼서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예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형태라 지금 현재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이제 해외로 파는 거. 이것도 똑같이 아마존, 뭐 이베이 이런 라쿠텐 이런 형태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외국에는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유럽에서 미국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일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미국에 있는 물건을 일본 셀러가 돼가지고 일본에다가 제가 물건을 팔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뭐 네이버에다가 뭐 이렇게 구매 대행 검색하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미국에서 뭐 해외로 가는 이런 게 좀 많이 좀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해외에 있는 물건을 이제 한국으로 파는 저희가 할 형태인데요.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아마존, 이베이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 소비자한테 이제 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셀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셀러를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의 다 이제 아마존 셀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존 셀러가. 이거는 이제 아마존 뭐 들어보셨을 텐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되게 많거든요. 블로그에 보면은 아마존 셀러 지금 하면 뭐 10억 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책도 그런 책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해봤는데 10억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좀 힘들더라고요. 형태가 상품을 좀 많이 등록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여기 트럭을 보시면 FBA라고 줄여서 거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물건을 수입을 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로 그냥 보내버리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다 보내면 그쪽에 있는 창고에서 아마존이 알아서 다 발주까지 다 해줍니다. 뭐 프로그램상은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상품을 직접 수입해가지고 한번 팔아봤었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제가 강의료를 보태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을 배웠던 건데요. 요거는 이제 바베큐 그릴이라고 제가 이제 여름 성수기를 생각해가지고 4월달에 알리바바를 통해가지고 수입을 요청을 했었어요. 수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시즌 상품이다 보니까 5월달, 6월달에는 이게 팔아야 되는데 수량은 많게는 안 했어요. 한 100개 정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 4월달에 시키면 늦어도 5월달에 와야 되는데 7월달 늦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가가 한 15,000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판매가를 알아봤더니 한 3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많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7월달쯤 와서 물건을 팔려고 펼쳐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부분을 다 팔아치우고 남은 것들을 15,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원가 이하로 이렇게 다 판매가 돼가지고 안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 대행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 건데
요 아프니까 사장이랑 카페 다들 아시잖아요. 요 카페는 사장님들이 이제 있는 카페인데 여기 글에다가 어떤 분이 왜 다들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돈 벌기도 어려운데 참 안타깝다라는 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말 쓰지 하고 봤더니 자기는 그 밑에다가 편하게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그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블로그를 가서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버나 알아봤더니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요. 그래갖고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진짜 그 정도 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구매 대행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품 이제 등록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배울 때 저랑 같이 배우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됐을 때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차 판매가 이루어졌었어요. 차 판매가 원래 한 달 정도 빠르면 한 3주 정도, 진짜 빠르면 2주 정도 돼야지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돼가지고 2주 만에 차 판매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개가 판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잘 팔리던 상품을 카테고리를 제가 자꾸 이렇게 늘렸어요. 한 100개 정도 늘렸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보름 정도가 걸렸거든요.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상품이 한두 개 팔리던 게 7개, 8개가 팔리게 되고 뭐 10개 이상 이렇게 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던 거죠. 아, 이게 하니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는데 저랑 같이 배웠던 분의 한 친구는 한 달에 상품을 500개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이상을 등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순수익이 한 달에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300만 원 매출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됐을 때 그 친구가 1000개를 등록했어요. 1000개 등록했더니 600만 원. 그 다음에 3개월 됐을 때 그 친구가 진짜 1000만 원 매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직접. 그래서 상품 등록을 많이 하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은 저도 시작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개월 만에 그 정도는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 시장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미래를 제가 한번 좀 알아봤거든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 파란 게 그 온라인 성장률이에요. 온라인으로 판매된 성장률인데 지금 이 단위가 위안이거든요. 2012년도에는 11,870 위안이고 지금 2018년도 작년이죠. 그때는 75,079 위안이에요. 거의 6배 정도가 올랐죠. 한국 돈으로 따지면 12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빨간 게 지금 해외 직구에 대한 성장률이거든요. 보시면 2012년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 2018년도는 5,260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88억 정도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1년 사이에 보시면 거의 3분의 1 정도, 30%가 지금 올랐어요. 성장률이 자꾸 이제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해외 직구 시장이 유럽, 중국, 일본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변기성. 관세청 자료를 보면 상반기 해외 직구는 모두 1,090만 건, 외국으로는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4%, 금액은 30%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의 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건강기능식품 직구가 많았고, 유럽은 화장품과 향수, 중국은 전자제품류, 일본에서는 젤리 초콜릿 같은 식품류가 많이 수입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가 여기까지 볼게요. 1,14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해외 직구 시장이 지금 연 30%씩 늘어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셔도 이제 제 해외 직구 시장이 자꾸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중국 구매 대응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왼쪽에 있는 게 아마존이고 아마존닷컴이고 저기 밑에 있는 게 타오바오 1688이라는 알리바바 비슷한 도매 사이트인데요. 가격을 보시면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아마존 제품은 44달러 정도고 우리나라로 환율을 하면 48,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타오바오는 205 위안해갖고 34,500원, 1688은 188원 제일 싼데 이쪽은 도매몰이라서 저희는 거의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타오바오라는 저런 사이트에서만 상품을 이제 소싱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기만 하셔도 지금 뭐 미국 제품보다 중국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격 차이만 봐도 지금 13,500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마존 제품은 똑같은 제품 중국에서 가져오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제품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중국 제품 뭐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시면 뭐 지금 샤오미나 뭐 화웨이나 뭐 차이슨이나 이런 제품들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가지고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이고 지금 뭐 다이소를 봐도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이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만 봐도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지금 싼 게 가성비가 좋다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하고 단점하고 제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장점은 이게 무자본이에요. 이거는 좀 잘 보시는 게 좋은 게 뭐 저희가 뭐 마케팅을 하시지만 어차피 좀 비슷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업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니까 초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는 하실 수 있지만 또 쉽게 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무재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쇼핑몰을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지만 다 사입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작업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제품을 주문이 들어온 거를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그때 제가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송 대행이라는 곳에다가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제가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재고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점포, 뭐 여러분들도 뭐 다 같이 뭐 아무 데서나 뭐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일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여행 갔을 때도 그때 컴퓨터 가지고 일을 다 처리했었고요. 뭐 전혀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그냥 발주 넣고 발송되는 게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이제 많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투자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시간을 뭐 하루 종일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조금은 1시간 뭐 안 할 수도 있고 초창기에는 근데 적어도 한 4-5시간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을 무조건 많이 등록을 하셔야만 이게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 투자를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통인데 저도 이제 이걸로 관련돼 가지고 지금 다른 아이템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그 제품을 저만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유통 감각이 자연스럽게 느냐면은 제가 상품을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수백 가지, 막 수천 가지를 저희가 다르거든요. 이 제품 갖고 저 제품 갖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어떻게 얼마에 형성되는 것도 알고 나중에는 그냥 물건만 봐도 이거 중국에서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내가 이 정도 얼마에 팔면은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겠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어느 시즌에 이런 거를 팔면 잘 되겠다는 것도 다 알게 되고 이런 거를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 이제 뭐 팔면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감각이 조금씩 생기면서 나중에는 어떤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브랜드를 제가 갖고 와서 그거를 나만 팔 수 있으니까 그 가격을 제가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뭐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텐데 이 초기 비용이 이제 묶일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오래 걸려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뭐 하루 이틀이면 다 가는데 배송 기간이 저희는 이제 중국 제조사에서 중국 배대지까지 가는데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고 거기에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또 빠르면 5일, 늦으면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15일 정도를 잡아야 돼요. 15일 정도를 잡고 그 다음에 15일 정도 후에 고객한테 가게 되면 빠르면 한 열흘 만에도 가는데 좀 늦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상품을 고객이 받으면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으면 이게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구매 확정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물건을 사면은 구매 확정이 잘 안 누르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한 10일 정도 후에 자동 구매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3주 정도, 3, 4주 정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정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제 초기 비용을 묶을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도 타워바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카드 결제할 때 그때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많이 팔면 문제가 되지만 뭐 조금 초창기에 조금씩 파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품 교환이 어렵다는 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물건이 저희 나라까지 오는데 이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이 만약에 물건을 받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아무 뭐 하자가 없는데도 자기 고객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희가 그런 거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걸 바라는데 고객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배송비, 반품비를 이제 청구를 하시면 돼요. 반품비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왕복 배송비를 받아도 한 5,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해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배송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거를 얘기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바꾸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꾸시고 그리고 더 많이 받는 분들은 10만 원까지도 받아요.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는 반품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품을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공지에다가 이제 자기 페이지 다 써놓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그냥 알겠다고 이제 쓴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갖고 오다 보니까 판매자와 이제 언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문 시 잘못됐던 문제를 중국 판매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타오바의 사이트를 가시면 이제 판매자로 활동하다 보면은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하시면 돼요. 거의 주로 하는 내용들이 뭐 물건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안 보낼 때가 있어요. 한 2, 3일 동안. 그러면 그때 물어보는 거죠. 왜 물건을 안 보내냐? 빨리 보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재촉을 해야 얘네들도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말로 해석을 한 다음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시면 안 돼요.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건 팔다가 성사가 잘 됐어요. 이걸 해가지고 많이 좀 팔았더니 자기네들이 알아서 좀 싸게 해주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필수로 하시는 게 좋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내가 많이 파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요. 판매자다. 그랬더니 어디 판매자냐고 그래갖고 한국 판매자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한국 판매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국말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한국말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이게 얘네들도 사람이니까 어차피 잘 친해지면은 나중에는 더 내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상품 판매가 없다는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의 브랜드를 갖고 저만 판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이 상품을 저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판매자들은 다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품 하나를 파는데 그게 잘 팔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안 팔릴 때가 있어요. 또 보면은 저거랑 똑같은 거를 딴 사람이 또 파는 거죠. 더 싸게. 제가 5만 원에 팔던 거를 그 친구가 49,000원에 팔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안 팔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다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알고 이거 잘 나가니까 나도 올려야지 그러면서 막 하나 나만 팔던 게 열댓 명이 붙어요. 그러면 5만 원에 팔던 거를 원가에 팔아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1,000원 뛰기도 해갖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계속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가 등록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다 이 말은 뭐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들도 마케터 이거 하시지만 뭐 게릴라라든가 뭐 이런 거 페이스북 광고 일단 세팅을 해놔야 되잖아요. 세팅을 해야지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무조건 상품 많이 등록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한번 저처럼 뭐 잘 됐다고 그냥 가만 냅두면은 수익이 계속 줄을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만 수익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통관보호라고 있습니다. 개인 통관보호는 아실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쓰는 13자리 부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건데 한 번 받은 이 번호는 계속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이 관세청 가셔가지고 자기 이름 넣고 이제 주민번호 누르시면은 이렇게 금방 바로 나오거든요. C로 시작하는 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제가 구매 대행 하실 때 우리 개성 대행지에서 우리나라 넘어갈 때 개인 통관 보호를 적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고객들도 다 있어요. 개인 통관 보호가 제 거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 고객 거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송을 넘기시면 됩니다.